살면서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인간,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중 일부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추락의 원인이 된다. 현대의 사업가이자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면서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인간으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을 꼽았다. 그의 말처럼 도움을 줘도 더 달라 하고 함께 나누어도 불만이 많다. 욕심 많은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욕심의 끝이 없는 자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초와 같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들여다보자. 이들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당신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면 그들은 감사 대신 이 정도면 뭐가 되나, 더 주지 않으면 왜 도와주냐 며 불평을 쏟아낸다.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성과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이건 내 몫이 더 많아야 해, 네가 왜 이렇게 적게 주냐는 식의 불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심지어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 거래로 보인다. 우정은 내가 먼저 베풀면 갚아야 할 빚이 되고, 사랑은 내가 투자한 만큼 배당을 받아야 할 계약이 된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이들은 관계를 거래로 환원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만족은 내일의 불만을 낳고 그 불만은 또다시 더 큰 욕구를 부른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된다. 욕심의 끝없는 자는 헤도닉 트레드밀 현상에 갇혀있다. 행복의 기준이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영원한 불만족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 중 한 명,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요, 살면서 4번의 거대한 성공과 똑같이 4번의 끔찍한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경험 끝에 정말 피를 통해 얻어낸 단 하나의 교훈이 있었죠. 바로 어떤 사람을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이 치명적일 만큼 중요한 경고의 의미를 함께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그 거물이 남긴 마지막 경고가 대체 무엇인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끝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인간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한국 경제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남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공과 실패의 정점을 오가며 얻은 그 모든 지혜를 단 하나의, 하지만 정말 강력한 경고에 담아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흘러가듯한 말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성공과 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뼈아픈 실패를 전무 겪고 나서야 내릴 수 있었던, 그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최종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깨달음을 두고 피를 통해 배운 교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게 된 뼈에 새겨진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를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 위험한 사람들, 이 끝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가면을 한 커플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강한 야망과 파괴적인 욕심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야망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연료와 같아요. 하지만 끝없는 욕심은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 태워버리는 통제 불가능한 맹렬한 불길과 같습니다. 전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만 후자는 결국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 뿐이죠. 이 5가지 특징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당신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둘째,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계산합니다. 이 사람한테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이게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질문이에요. 셋째, 감사함을 모릅니다. 99번을 도와줘도 단 한 번 거절하면 당신을 평생의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넷째, 노력 없이 결과만 바라는 무임승차의 달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최악인데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그들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선의와 관대함은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선물이 아니에요. 그저, 이 사람은 이만큼 줘도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기준선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친절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자 허점으로 해석될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위험한 특징들이 한데 모여서 어떻게 정말 파괴적인 존재, 이름하여 인간 블랙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블랙홀이라는 표현,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지 않나요? 그들 내면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있어요. 그게 마치 블랙홀의 중력처럼 작용해서 당신의 시간, 긍정적인 에너지, 친절, 심지어 돈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 무엇도 절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고갈시킬까요? 먼저 관계를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만 계속 부출하고 있는 기생적인 관계가 되죠. 그리고 죄책감을 아주 교묘하게 무기로 사용합니다. 네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면서 자신의 욕망을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기죠.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계선은 계속해서 무시되고 당신의 성공은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당신을 가차없이 적으로 돌립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한폭탄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윤리, 의리, 공정함, 심지어 법 같은 사회적 약속은 아무런 장애물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신은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필연적인 수순에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끔찍한 경고 신호와 파괴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우리 자신을 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을 고치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위험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 즉 거리를 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왜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소용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푸는 당신의 친절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더 이용해도 되는구나 하는 착취의 신호일 뿐이에요.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 곁에도 인간 블랙홀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간단한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자,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 관계는 서로가 동등하게 주고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가? 둘째, 이 관계 안에서 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셋째, 상대방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존중해주고 있는가? 넷째, 그 사람은 자기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나요? 아니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것처럼 완전히 소진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절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탑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어쩌면 성공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누구를 내 삶의 문 안으로 들일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살면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과 절대 엮이면 안 된다. 도움을 줘도 더 달라 하고 함께 나눠도 불만이 많다. 욕심 많은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살면서 절대 엮이면 인되는 인간으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을 꼽았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생애에 4번이나 크게 성공하고 4번이나 크게 망했다. 성공할 때는 항상 혼자 힘으로 이뤄냈지만 망할 때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재수없게 엮인 것이 발단이고 원인이었다.